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최대, 선이 최대예요. 선이 뭐다? 최대를 선을 써야 됩니다. 그죠? 수요가 뭐다? 최대 가격. 최소는, 공급은 최소란 말을 써야 되고, 수요는 뭐다? 최대 가격. 그래서 수요는 뭐다? 상한선입니다. 수요는 상한선. 수요는 뭐다? 최고 가격을 씁니다. 최고 가격. 공급은 뭡니까? 최소 가격입니다. 요거 공급을 쓸 때는 최소 가격. 예? 최소 가격을 공급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볼 때, 두 개의 그림을 볼 때 수요는 위에 있거든. 제가 그림 한 그려 볼게요. 수요는 뭐다? 이 선 위에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선 밑에 형성되고, 공급은 뭐다? 선 위에 형성되거든. 그러면 공급이 선이 최소라는 뜻이에요. 여기 선이 최소고, 선이 최소니까 원가라는 개념과 관계 있습니다. 원가 개념과 관계 있고, 수요는 뭐다? 최고니까 선이 가장 높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고와 최소 사이의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죠? 가격이 어딘다? 요 사이에서 결정했죠. 그러면 수요를 뭐란다? 최고의 성격이고, 공급은 최소의 성격이니까 요거 위로 가야 여기 공급자 이윤이 여기 발생하고요, 요거 밑으로 떨어져야 수요자 효용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죠?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이 사이에 딱 하니까 요 병과 요 병이 균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수요자는 요만큼 효용을 가지고 가고 공급자는 이만큼 이윤을 갖고 온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 같으면 이 균형 맞습니까? 이걸 균형 가격이라 써요.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라 써요. 그래서 쓸 때, 자, 이거는 수요는 요거 위에서는 가격 형성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수요자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가격을 말하고, 요는 공급자가 최소한 이거 위로 받았죠. 이거 밑으로 받으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공급은 최소 개념, 수요는 최고 개념, 이렇게 구분하시면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탄력성을 할 때는 수요는 뭡니까? 이거 밑으로 떨어져야 제가 무한대 산다 했죠. 공급은 이거 위로 물건을 만들어야 무한정 물건을 만들어 팔 용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반대가 돼요. 뭐하고 수요와 공급은 정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 사이가 수요자 이윤이, 요거는 공급자 이윤이고 요는 수요자 이윤이라는 뜻이에요. 효용이 뭐냐? 이윤이에요. 이윤. 수요자들이 이만큼 본인에게 이득이 있다는 뜻이고, 그죠? 자, 공급자는 이만큼 이윤이 있다는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이윤을 잉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뭐다? 잉여라 부르기도 합니다. 잉여, 남는 돈이다 라고 표현하겠죠. 자, 거기 4번 밑에 위에 올라오니까 소득 탄력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가격 관계 있어요? 가격 외와 관계 있습니까? 가격 외적인 요인 관계겠죠. 그럼 가격 외와 관계 있으면 뭐다? 방향을 보고 결정한다 했습니까? 뭐를 보고 있다?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거든요. 자, 공식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요는 가격입니까? 가격 외입니까? 가격 외와 관계 있는 용어들이에요. 가격 외 다른 요인이 되잖아. 무슨 요인이다? 다른 요인 관계 있거든.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수요의 뭐다?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 그죠? 자, 우리 소득 탄력성은 가격 외적인 요인이니까 요거 영향을 주는 걸 밑으로 오고 영향을 받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공식을 만들 때. 그죠? 원리가 똑같죠? 그 밑에가 소득의 변화율을 쓰면 돼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득이 이만큼 변했대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위에 이제 수요량 변화하면 됩니까? 그래서 수요량의 수요의 변화율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개의 공식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소득과 수요의 관계를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아니고 가격 왜 다른 것과와 관계 있으니까 방향을 표시하니까 기준이 뭡니까? 0입니다.
그러면 0보다 크면 플러스 방향,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말은 뭡니까? 방향이 같대요. 소득이 늘어난다면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신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늘어난다면 신상품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럼 방향이 같다면 이건 뭐다? 정상제가 됩니다. 이걸 뭐다? 정상제.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것을 정상제.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이고 0보다 적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정상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을 정상제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중고 같은 이율 상품들은 소득이 늘어났는데 옛날 구닥다리를 살까 안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반대되겠죠. 그럼 반대니까 10%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5% 줄었으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나오겠죠.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이걸 우리가 열등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열등제. 이걸 열등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열등제는 어떤 것들이 맞습니까? 재고 상품도 중고들은 거의 다 열등제가 됩니다. 우리 핸드폰 신상품이 나오면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 사람들이 신상품 사겠어요? 옛날 쿠폰 사겠어요? 신상품 사겠죠. 이 신상품은 정상제 또는 상급제, 우등제라고 부른다면, 자, 소득이 늘어서면 옛날 쿠폰을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열등제, 하급제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변하더라도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중간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다? 중간제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예문으로 보면 뭐다? 소금과 간장을 많이 들었습니까? 소금과 뭐다? 간장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간장은 뭐다? 중간제, 중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난다요? 자, 아주 짜게 먹고 소득이 줄어든다 해서 아주 싱겁게 먹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중간제, 중립제라 부르겠죠. 이걸 암기할 때 정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암기합니다. 공부도 정렬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부도 정렬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짐을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10짐을 지고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폭풍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욕심이 많으니까 10짐을 막 덜 짊어지고 면 어떻게 될까요? 딴 사람은 잘 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잘 가고 있는데 얘는 뭐다? 조금 가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중개사 시험이 엄청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안주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앉는 순간에 그 애는 떨어진 사람이다. 99% 떨어집니다. 인터넷 보는 순간에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흡수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인터넷을 보면 1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가 나옵니다. 인터넷 보면. 그죠? 그래서 1%는 10만 명 정도 치면 1% 정도 나오면요 한 1000명 정도 합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는 사람들 거의 다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근데 직접 라이브로 오시면 10중에 한 6에서 7분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흡수율이 달라요. 강사가 좋든 나쁘든 와서 들으셔야 이게 오래 뭐다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괜찮으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점수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치면 보통 다른 데 수도권에 쳤는데 30점 나왔대. 원래 기준 사람들이 50점 넘으면 재수생이 되겠습니다. 40점 이상 나오는 분들. 근데 80점 먹었대. 80점 먹은 분과 원래 처음 40점을 먹은 사람 비교하면 원래 40점 공부한 사람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80점 먹은 사람은 답을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1차는 똑같이 놓지 않고 용어를 변형해서 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답부터 먼저 봐요. 그분들은 습성 자체가 옳게 안 읽습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문제를 답을 야 있는 사람들은 뭐다? 재수생들이 위험한 상태가 뭡니까? 답을 야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문제 찍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문제를 풀 때 시험장 가면 뭐다? 변형을 다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거든요. 살짝 변형하니까 당황을 하니까 대충 찍고 놓으니까 또 하는 거야. 내년에 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터득하셔야 된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방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 이것만 물으시면 되는데 고민할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정상제를 말하고 반대로 가면 열등제를 말하고 있는갑다. 정상제는 신상품의 종류, 새 것들은 다 정상제고 중고는 뭐다? 열등제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가 된다. 시험은 정렬 중에서 거의 뜨니까 정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30점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모의고사 같은 쳐도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은.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냐 반대를 물었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탄력성 문제 4번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 임대료 탄력성 1.8입니까? 임대료 탄력성이 0.8입니다. 그죠? 1.8이네. 그럼 여기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 돼요? 가격 탄력성이 1.8이라는 뜻입니까? 가격 탄력성이 1.8이 돼요. 1보다 크니까 일단 이거는 뭐다? 탄력적 제품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소득 탄력성이 얼마 돼요? 소득 탄력성이 0.5 돼요. 주어진 조건이 뭐다? 0.5. 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0.5 플러스라서 놨잖아. 내가 마이너스 어디 적어놨어요? 0.5는 0보다 크요 적어요? 이게 지금 정상제 묻는 거예요.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났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주어져 있죠?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 상승했어요. 임대료 몇 프로 상승했다? 10%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럼 EX를 구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죠? 10%가 상승함으로써 그러면 자 10% 상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얼마일까요? 예? 1.8 곱하기 10 하면 얼마다? 18%가 남아요. 자, 이것이 부동으로 넣으면 곱하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남아요. 위에. 이해됐죠? 그러면 18%를 계산했거든. 이 18%를 아래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 18% 어디 놓냐 자꾸 물어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수요가 몇 프로 됐다? 18%가 존재했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추가로 소득 때문에 수요가 몇 프로 더 늘어났대요? 예? 2% 더 늘어났죠. 자, 가격 탄력성으로 봤을 때 18%인데 소득 때문에 몇 프로 더 증가했습니까? 2% 더 증가했죠. 그럼 2% 더 증가하시니까 2%를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전체가 얼마예요? 20%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 X의 소득 변화 이게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0 이거 가면 나누기 하시면 돼요. 20 나누기 0.5를 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20 나누기 0.5 하면 예?
40이 나와요. 40이 나왔죠. 자, 그럼 20 나누기 0.5보다 40이다. 그죠? 40이다. 40. 그러면 소득이 뭐다? 40%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소득 40%. 자, 40%를 거기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6번으로 해가지고. 뭐다? 6번 했어. 자, 그래 하면 되겠죠? 타이프 칠 때 숫자를 잘못 쳤나? 수요 탄력성 1.8 맞잖아요. 1.8 맞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1.8일 때. 그죠? 자, 임대료가 10%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8이니까 18% 맞잖아요. 얘 곱하기 얘는 얘 맞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2% 더 증가했다 했잖아. 소득 2% 더 증가했으니까 소득의 탄력성 뭐다? 40% 소득이 증가해야 0.5가 나오겠죠. 그죠? 0.5가 나온다. 그 6번에 관한 적어 놓으세요. 6번에 이런 뭐다?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40%가 변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변형한다고 보니까 숫자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교차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뭡니까? 다른 재와 끼리 바뀌었습니까? 자, 여기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교차 탄력이다?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와요. 교차 탄력성. 뭔다?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 여기는 교차는 자, 같은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를 말해요. 뭐를 말한다? 다른 재화를 여기 말해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끼리 교차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재화니까 어떤 재화입니까? X 재화와 Y 재화는 같은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 되겠죠. 이 X 재화와 Y라는 재화가 있어요. X 재화와 Y 재화가 있겠죠. 두 개의 재화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X 재화, Y 재화가 두 개가 존재한다면, 자, 여기는 다른 재화끼리 교차를 시켰을 때, 다른 재화끼리 교차했을 때, 이 X 재화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까? 가격의 변화율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이 된다면, 자, Y재와 수요량 변화를 했습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기준이 제로입니까? 여기도 방향성을 나타냈잖아. 그러면 자, X재와 가격 변화와 Y재와 수요량 변화를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대로 변하느냐를 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대로 변하느냐 이걸 묻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제라 씁니까? 이걸 뭐다? 대체제라고 불러요. 되겠죠? 그럼 대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뭐다? 보완제가 됩니까? 보완제 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홍차는 다른 재화 맞습니까?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홍차의 수요가 늘었다면 같은 방향 맞습니까? 대체제 맞습니다. 자, 맥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 맥주의 상승, 그러니까 소주의 수요량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대체제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뭐가 인상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 그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빌라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건 대체제 맞습니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설탕의 수요가 줄었다면 보완제가 됩니다. 자, 되겠죠?
안경테의 가격이 상승, 안경 하나의 수요가 줄었다면 이것도 뭐다? 대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안경 전체 가격이 올라가므로 콘택트 수요가 늘었다면 뭡니까? 대체제가 됩니다. 자, 고속버스 가격이 인상되므로 열차 수요가 늘었다면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시험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B 부동산 수요가 늘었다면 이거 대체제를 묻습니다. 시험은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두 재화를 다른 재화끼리 교차를 시켰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제, 반대로 가면 보완제가 되고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독립제라 씁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때 대보독이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 대보독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대보독이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교차적으로도 술제가 잘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겼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연습합니다. 자, X지역의 옵시를 임대료가 10% 상승했습니까? 그래서 임료가 10% 상승하고, 자, 옵테이 임차수 15%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같은 제어를 가격 탄력성이라 부릅니까? 그죠? 같은 제어는 가격 탄력성 맞겠죠. 근데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대가 5%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5% 증가할 때 X 소형화와 옵테이 교차 탄력성을 지금 물었어요. 교차 탄력성은 얼마나 왔습니까? 임료가 옵셀이 10% 상승했어요? 임료가 교차 탄력 10% 상승했잖아. 그러면 분모가 마다 10% 상승되었겠죠. 옵셀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5% 증가했습니까? 5% 증가했죠. 그러면 다른 제한을 지금 말하잖아. 예? 지금 그거는 교차 탄력성을 말하면, 자, 옵셀을 묻는 게 아니고 소형 아파트를 물어야 됩니다. 소형 아파트는 뭐다? 5%입니다. 옵셀은 같은 재화를 당의 재화를 가격 탄력성입니다. 여기서 물었는 지문은 교차 탄력성 A와 B의 관계를 물었습니까? 그래서 소형 아파트와 옵셀의 관계를 물었죠. 그럼 다른 재화를 물었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을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 옵셀을 임료가 10% 인상되므로, 자, 소형 아파트는 5% 증가했습니까? 자, 소형 아파트는 5%겠죠. 그러면 5% 증가되었죠. 그러면 옵셀과 소형 아파트를 비교했기 때문에 증가니까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그러면 이건 교차 탄력성을 물었습니다. 가격 탄력성을 물었으면 1.5가 됩니다. 교차 탄력성을 문제에서 물으니까 이건 0.5가 나옵니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는 무슨 제다? 대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은 0.5고 제한은 뭐다? 대체제를 지금 묻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5가 되고 대체제가 되므로, 자, 정답이 뭐다?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4번 찍으면 됩니다. 자, 대체 탄력성 결정 요인 요거 별표 치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대체제의 존재 유무를 물었습니까? 자, 여기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존재한 물리적 대체제를 묻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대체제를 묻을 때, 자, 물리적으로 대체가 존재하면 동사는 탄력입니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자,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그죠? 똑같은 게 없겠죠? 그러면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제, 자, 존재 여부를 물었을 때, 자, 대체제가 존재하면 탄력적, 대체제가 존재하면 비탄력입니다. 자, 기간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장기란 말이 나오면, 자, 시간을 오랜 시간, 신규가 공급 들어오는 시간을 장기라 쓰고 신규가 안 들어오는 시간을 단기라 씁니다.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긴 시간이니까 양이 많이 늘어겠죠. 탄력적. 단기는 신규가 들어올 수 없는 짧은 시간이니까 비탄력이라 썼습니다. 자, 사치품이 있죠. 투기재는 탄력적. 생필품 투자재는 비탄력이라 했죠. 자, 주거용과 상공을 보겠습니까? 주택의 양이 많아요? 상업 공업이 많을까요? 주택이 양이 많죠. 주거는 탄력적.
있죠. 상공업은 비탄력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공급을 하면 기존 주택은 이미 존재하는 거 즉각 시장에 들고 나가니까 탄력적. 자, 신규는 만드는 시간이 걸리겠죠. 비탄력이 있습니다. 자, 규제를 보면 완화가 뜨면 탄력적 찍으시면 되고, 지문에 강화가 등장하면 비탄력을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 총수익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했는 내용이 또 나왔죠? 기업 총수익 별표시고, 자, 거기 보면 탄력적 제품과 비탄력과 단위 탄력을 비교해놨습니다. 탄력은 거의 공산품 제품이 됨으로 인하여, 자, 이거는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죠? 가격을 인하여야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그죠? 박리담회로 파는 게 낫습니다. 물건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비탄력적 제품인 부동산 종류는 뭐다? 금방 물건을 못 만들겠죠. 이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국가 정책을 쓰므로 총수입이 늘어나지만 단위 탄력은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총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6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올렸죠. 자, 아파트 가격 10%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20% 줄었습니까? 자, 이거는 1보다 커요, 적어요? 계산했더니, 자, 가격 10% 상승하니까 20% 감사하니까 분자가 20, 분모가 10이거든. 2가 나왔어요. 계산상. 됐습니까? 그럼 1보다 크죠? 이건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은, 자,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반대니까. 예? 줄어야 됩니까? 줄어야 되겠죠? 자, 총수입은 증가 아니고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2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입니까? 자, 공급을 증가하더라도 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자, 수요를 증가하면 가격만 변합니다. 가격만 상승하지 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공급이 완전 탄력이었습니까? 완전 탄력이면, 자, 수요를 감소해도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 탄력은 가격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완비는 어떻겠습니까? 자, 어떤 지문이 완전 비탄력일 수도 있고 완전 뭐다? 탄력이란 지문이 나오겠죠. 완탄이 나오면 가격이 불변입니까? 예? 그죠? 완전 비탄력이라면 양이 불변입니까?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거든요. 예? 그죠? 자, 이거는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이 불변이면 얘는 뭐다? 양이 불변입니까? 그죠? 양이 불변이 되겠죠. 그죠? 자, 되겠죠? 완전 탄력은 가격이 변화 없습니다. 그죠? 완전 비탄은 양이 변화가 없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보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수요가 가격 탄력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겠죠. 따라 수평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완만합니다. 5번에 빌라 가격이 10% 상승하므로 연립주택의 수요가 10% 증가했습니까? 빌라와 연립은 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계산했더니 1.5, 자, 양자가 나왔으면 플러스 나왔죠. 자, 같은 변수 대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를 0보다 큰 값을 나타냈습니까? 플러스 방향이 된다. 대체제는 플러스 방향, 0보다 크다. 부환질은 반대인 0보다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머지 다 맞죠? 그럼 틀린 지문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테마 4번 보겠습니다.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은 우리가 수요의 개념과 다르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은 가격과 공급은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예? 비례관계 성립 맞죠? 자, Y축을 가격축이란다.
가격축으로 보시고 X축을 양축으로 보겠습니다. 공급 양으로 본다면 이 가격과 공급 양은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예? 정비례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다? 정비례 관계 됩니다. 같은 방향을 정비례했습니다.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니까 가격이 100원이 형성이 된다면 100원이 형성되면 공급량도 뭐다? 100만쯤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가격이 인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양도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양도 증가 현상이 발생되겠죠. 이 같은 방향을 뭐다?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 쓴다. 이걸 뭐다? 공급의 법칙이라 쓴다. 이건 공급의 법칙이 있죠. 공급의 법칙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들을 제가 연결하면 공급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모두 제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 곡선입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자, 공급선은 뭐다? 우상향 곡선이 됩니다. 자,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상향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급곡선 모양 우상향 곡선입니다. 토지는 우리가 부정성 때문에 수직선 모양이 됩니다. 자, 토지는 부정성으로 수직선이 되겠죠. 이게 또 함수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량과 공급량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이거는 어떤 관계다? 함수관계 성립하겠죠. 그럼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다? 가격대와 미묘한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습니까? 가격 외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나눠봤겠죠? 자, 나눠본다. 그죠? 그러면 고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유인데 기술 수준과 생산 요소 가격 이 두 개는 기억합니다. 기생이라 암기하시고 날씨, 기후 등은 어디만 존재합니까? 공급에만 존재합니다. 수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유라고 불러요. 고유. 되겠죠? 자, 밑에 공급의 법칙 봅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공급구조는 우상향 형태가 됩니다. 자, 단기와 장기 용어 있습니까?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단기라 씁니다. 자, 단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극경사가 되고 장기는 신규 공급이 될 수 있는 긴 시간을 말하므로 장기는 탄력적 경사도가 완만하겠죠? 자, 되겠죠? 이유가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들어오면 장기, 신규가 안 들어오면 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결정 요인에 가보시면 수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원리가 수요와 똑같습니까? 수요와 똑같으니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당해제와 가격이 변하느냐, 당해제와 가격이 변하지 않느냐를 물었습니까? 자, 그러면 당해제가 가격, 즉 해당제와 가격만 제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해당제와 가격만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상에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수요 곡선상에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 참 이건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상에 이동하는 것을 공급 양의 변화라 쓴다. 이걸 뭐다? 공급 양의 변화라 쓴다. 원리가 수요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이거 공급 양의 변화라 쓰겠죠. 이 공급 양의 변화는 뭐만 변했습니까? 해당되는 제와의 가격만 변함으로 인하여 자, 양마 바뀌었죠? 이걸 공급 양의 변화라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상 이동합니까? 이거보다 공급 곡선상. 공급 곡선상이 되겠죠?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공급 양의 변화는
공급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아야 틀려.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이론을 믹스하는 겁니다. 공급 양의 변화는 공급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근데 자, 이번에는 가격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는 가만히 있다? 가격은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가격 외적인 다른 것들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가격 외 다른 요인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 외 다른 것들이 변한죠. 만약에 자, 생산 단가가 비싸질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일로 가면 뭡니까?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면 뭐다? 감소라고 불릅니다. 그죠? 자, 가격이 변해서 가격 외가 변했어요? 가격 외 다른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이걸 공급의 변화라 부릅니다. 이걸 뭐다? 공급의 변화라 부른다. 자,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용어죠.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용어입니다. 공급의 변화는 뭡니까? 가격이 변해서 가격 외가 변했어요. 가격 외 다른 요인이 변했겠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요인이 변하니까 공급량도 변했겠죠. 자, 기술이 향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향상이 되면, 자, 기술술이 향상되면 일로 가면 증가할까요? 아닐까요? 증가되겠죠. 자, 그래프 자체가 움직였죠. 이걸 우리가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이 움직였죠. 뭐가 움직였다? 공급 곡선입니다. 곡선 자체까지 잘 안 줘요. 문제에서 이거 주면 전부 다 맞추기 때문에 빼고 줍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공급 곡선의 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공급 곡선의 이동은 공급의 변화를 말하죠. 공급의 변화는 공급의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급의 법칙과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당해체와 가격만 변하면 공급량이 변한 것을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선상의 이동했습니다. 자, 가격 외 다른 것들이 변하면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면 이걸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이건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냈죠. 1번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는 대체제라야겠죠. 같은 제합니까? 다른 제합니까? 다른 제하잖아. 아파트와 단독은 다른 제합니다. 대체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수요가 늘었습니까? 같은 방향을 우리가 대체제가 된다.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늘으니까 단독주택 가격도 나중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되었습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죠?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죠?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자재가 올라갔던 건 이것은 뭐다? 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공급이 줍니다. 맞습니다.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용지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가격이 올라가면 용지 공급도 함께 늘어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생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가격이 인상되면 공급도 증가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용지 공급도 함께 증가해야 됩니다. 자, 4번 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 일치하는 점에 결정됩니다. 그죠? 한계 비용이 뭔가 하면 평균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계 비용 또는 평균 비용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죠? 만약에 제가 통닭을 한 마리를 제가 만든다면, 통닭 한 마리를 만든다면 2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한 마리를 만든다면, 그죠?
2만 원이나 들어요. 한 개 만드는데. 자, 이걸 대량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 떨어집니까? 평균 비용이 자꾸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자꾸 떨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 쭉 만들었어요.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100마리를 만들었더니 이 평균 비용이 쭉 떨어서 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통닭, 양념통은 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를 대량으로 만들므로 평균 단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쓸까요? 말까요? 예? 이걸 뭐다? 규모의 경제라 씁니다. 이걸 규모의 경제라 써요. 어느 점을 넘어가면 용량이 부자하니까 뭐다? 사람 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러면 오히려 뭐다? 평균비가 더 늘어나겠죠. 이걸 규모의 뭐다? 불경제라 씁니다. 이걸 뭐다? 규모의 불경제라 씁니다. 자,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어느 점까지는 뭐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고 어느 점을 넘으면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이겠죠. 그러면 이 공급자는 여기까지만 공급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통닭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통닭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람 더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서겠죠. 사람 더 서게 되겠죠. 그러면 통닭 가격이 많이 올라면 통닭 한 마리 25,000원 한다 봅시다. 그러면 사람을 좀 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하겠죠. 평균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어느 점까지 뭐다? 쭉 내려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입니다. 되겠죠. 자, 요 점과 요 점을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한계 비용 곡선 되겠죠. 그죠?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 됩니다. 자, 요거 만 원 할 때 요만치 만들고 요 가격도 요만치 만들겠죠. 요렇게 만들 거잖아. 되겠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가격이 이만치 결정될 때 이만치 공급합니다. 이만치 할 때는 이만치 만들어진다면, 그죠? 자, 여기 요만치 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100개고 여기는 200개 만들어졌다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만나는 점 맞습니까? 한계 비용과 평균 이 만나는 점을 연결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도 여기 되겠죠. 자, 한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부동산 공급 양은 한계 비용과 자, 한계 비용 곡선 가격과 그죠? 평균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 여기 결정됩니다. 양이 여기서 결정된다. 그러면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양이 일치하는 점이 있죠. 여기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양이 일치하는 점에 여기 결정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이라 할 수 있겠죠. 단기는 뭐다?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라 씁니다. 자, 여기는 지문이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죠. 3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용지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와 공급 이론을 비교해 놨네. 이것도 별표치입니다. 되겠죠? 자, 법칙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수요의 법칙은 반비례였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 있고 공급은 정비례 관계 있죠. 되겠죠? 수요는 반비례 관계 우하향 곡선이 되고 공급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 있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당의 재화 가격만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죠? 자, 당의 재화 가격만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면 이건 공급량의 변화라 부르고 당의 재화 가격만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라 부른다. 자,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습니까?
다른 요인이 변했으므로 수요량이 변하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라 부르고, 자 가격 외에 다른 것들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면 이건 공급의 변화라 부릅니다. 자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를 말하고, 되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뭡니까?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말하고,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을 말한다. 양의 변화는 뭐다? 선상에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의 변화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한다.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자 고유 봅니다. 고유. 수요에는 존재하는데 공급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네 가지 암기합니다. 소득, 인구, 그죠? 기호, 선호도. 자, 그래서 소인, 기선 네 가지 기억하시고, 이것이 공급으로 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공급에는 존재하는데 수요에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기술 수준, 생산 요소, 날씨, 기후, 지역, 지구, 이 5개 기억합니다. 자, 많이 농기 생산 요소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다음이 기술, 그 다음이 지역, 지구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었어요.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균형가격 결정이 있습니까? 이 균형가격 결정도 시험에 몇 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몇 년 한 문제가 출제된 과목이 있습니다. 균형은 어떤 것을 균형이라 씁니까? 이 수요량과 공급이 일치하는 점을 균형이라 씁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많은 데다 일치하는 선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100이다, 공급이 100이 되면 이거 균형 맞지 않아요? 균형 맞겠죠. 균형은 이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선을 균형이었습니다. 만약에 수요도 20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급도 200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균형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씁니다. 요걸 제가 그림으로 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Y축을 제가 가격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Y축을 가격축으로 보고 X축을 균형량으로 본다면, 여기서 균형량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다면, 자, 공급은 우상향 곡선입니까? 공급은 뭐다? 우상향하는 곡선이고, 수요는 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을 균형점이라 부르며, 이러면 균형 가격이 되어야 한대요. 균형 가격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균형 가격이 존재하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밑으로 가면 이건 균형량이 될까요? 균형량이 되겠죠. 일로 가면 균형량이라고 말을 쓰고, 일로 가면 균형 가격이란 말을 쓴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되겠죠?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의 가격을 한번 결정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되겠죠? 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수요는 늘까요? 안 늘까요? 수요는 늘었습니까?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수요는 증가가 되겠죠. 수요가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 수요자 효용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그러면 공급자 이유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겠죠. 공급자 이유는 줄어들므로 공급량은 줄었습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였으므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월등히 많겠죠.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자, 초과 수요가 200만큼 존재했습니까? 초과 수요 200만큼 계산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초과 수요가 200이 돼 300에서 100을 빼면 수요가 200이 더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200이 더 존재하게 된다, 이래야 되겠죠. 200만큼 초과 수요가 얼마만큼 더 존재하게 되겠네. 그러면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가격 상승 압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자,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래야 되겠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반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본다면, 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의 가격이 결정됩니까? 그죠? 균형 가격 높은 선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되겠죠. 높은 선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공급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이만큼 늘어나고 수요는 줄었어요? 수요는 이만큼 줄었겠죠. 그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겠죠. 이 상태를 초과 공급이 발생했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만 초과 공급하시겠죠? 가격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가격이 이렇게 내리거든요. 가격이 인하됨으로 인하여, 그죠?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의 뜻입니까? 자, 그러면 이 수요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수요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요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이동, 수요 이동, 공급 이동이 있습니까? 수요 이동을 수요의 변화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공급 이동을 공급의 변화라고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수요 곡선만 이동했다는 겁니까?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는 뭐만 이동했습니까? 수요 곡선만 변했다 이 뜻이겠죠. 수요 곡선만 변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있죠.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시험에서 수요가 나오면 항상 무슨 방향이다?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인상이 된다 했습니다. 양도 당연히 균형량도 증가하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도 하락했죠.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어떻겠습니까? 줄어든다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그림을 여기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죠. 자, 그대로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존재하고 수요가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그죠? 여기 200과 균형이 200과 양도 200으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존재한다면 지금 수요만 한번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뭐만 증가다? 수요만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요만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죠? 그럼 수요만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자,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할까 안 할까요? 올라가겠죠? 이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죠? 균형가격이 올라갔잖아. 양도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도 인상, 양도 증가되겠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만 참 줄여 보겠습니다. 수요만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수요만 이렇게 줄여 본다면, 자, 공급은 가만인데 수요만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했죠. 위에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언제까지?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선까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겠죠. 양도 감소가 되더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결론은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줄어듭니다. 이제 공급만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공급만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라서겠죠. 공급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급 곡선만 변한다는 뜻이겠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공급을 한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공급을 증가시켜 보겠죠. 공급을 뭐다? 감소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공급만 감소시킨다, 공급만 증가시킨다면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공급이 존재하고 여기 수요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요 200의 균형 상태 있고 200의 양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만 말하면
얘는 어떻겠습니까? 양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왔습니까? 양은 항상 같은 방향인데, 자, 공급일 때는 가격이 반대로 가요. 왜 공급일 때는 가격이 반대로 가면 물건이 많아지면 재고가 쌓이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공급을 줄이면 양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 했죠? 근데 물건이 줄어들 물건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가격이 인상되게 되겠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나올 때 주려고 양을 틀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양들은 여기든 모두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에서는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틀리게 만들어 놓고 많이 출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급을 한번 요거를 한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공급만 늘어났죠?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되겠죠? 가격은 떨어졌다 했죠? 물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양은 늘었다니까 당연히 증가, 같은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급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공급을 감소를 시켜버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공급이 적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되므로 가격이 인상되겠죠. 자, 물건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인상되고 양은 줄었다고 말했죠. 양은 줄어 같은 방향을 했잖아. 그래서 자, 양은 감소된다, 같은 방향이다. 이거를 기본을 먼저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만 이동하는 거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 이동이라 했습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모두 동등한 방향 맞죠?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균형 감소, 같은 방향 맞죠? 자, 공급은 한번 봅니다. 공급을 증가하면 가격은 반대죠. 하락, 양은 동일 방향 증가하고, 공급을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양은 반대니까 감소란 말 썼습니까? 요거를 이해해야 동시이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가의 동시이동이 있습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어떤 게 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잖아.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크다는 말이에요. 가격은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했죠. 그럼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을 썼죠. 그래서 얼었고 양은 둘 다 증가하니까 증가 찍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있는 질문.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누가 크대요? 수요 증가돼. 큰 거를 찍습니다. 여기 볼래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누가 크대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가격은 인상되고 양은 이제 큰 것 쪽을 찍습니다. 이해됐죠? 자, 반대로 봅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공급 증가 더 큽니까? 일로 됐죠? 이 화살표 이래 됐잖아. 그럼 공급 증가를 찍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됐죠? 자, 3번 봅니다. 4번 보면 되겠네, 이제. 그죠?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봤습니까? 수요 감소, 요거 두 개 비겠잖아. 어떤 게 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 한쪽은 가격 상승, 한쪽은 가격 하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양은 둘 다 감소니까 감소 찍으시면 되겠죠.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비교인데 수요 감소 크다 했습니까? 그럼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 감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인데 공급 감소 크겠죠? 공급 감소 찍으시면 돼요. 공급 감소니까 가격 상승, 양 감소. 자, 8번 봅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똑같다 했습니까? 그러면 같으니까 뭐다? 가격은 불변이란 말이었죠. 왜 가격은 불변이 나왔을까요?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인데 똑같잖아. 불변인데 양은 동일 방향 감소를 찍었습니다. 자, 9번 봅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에 됐습니까?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항상 가격 상승하겠죠. 양은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은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번 봅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 크니까 수요 증가만 찍으면 되겠죠. 가격 상승, 양 증가. 11번은 뭐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됐습니까? 공급 증가 크니까 공급 증가만 찍으면 됩니다. 가격 하락, 양 증가되고. 자, 12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해놨습니까?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이니까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는데 양은 같다 했으니까 불변이 되겠죠.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니까 동일하니까 약분이 되니까 양은 불변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거를 일치시키면, 양을 일치시키면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수요와 공급량을 일치하면 뭐를 구한다? 가격을 구하고, 가격을 일치하면 양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그림상에 보니까, 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하면 가격이 계산이 되고, 가격을 일치하면 양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양쪽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P는 900 QD입니까? 자, 한번 봅니다. P는 900 QD. QD니까 수요라는 표시입니까? 수요량이죠. 자, 그러면 공급 함수는 P는 100 플러스 Q였습니까? P는 뭐다? 100 플러스 Q였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있는 거는 수요는 뭐다? 역수 관계니까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정비례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수요 파트는, 수요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가격과 반비례 관계 성립하고, 공급은 뭐다? 정비례 관계 성립하니까 이렇게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얘와 P를 일치시켜 보면 양을 구할 수 있습니까? P를 일치시키면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치시키면 900 마이너스 QD는, 그죠? 100 플러스 QS가 나왔습니까? 자, 기호 다르면 더하면 됩니다. 기호 같으면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2Q DS가 됐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같으니까 빼면 되겠네. 80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QDS는 어떻게 돼? QDS는 1로 가면 나누기로 바뀝니까? 800을 나누면 되겠네. 약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 얼마입니까? 400이 돼. 이걸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지금 구하라는 게 가격을 구하라 했습니까? 가격을 구하라니까 여기 넣던 여기 넣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넣어도 500이고 여기 넣어도 500 나와야 돼요. 그럼 균형 가격은 뭐다? 500이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많으니까 500만 원이 정답이다.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다? 500만 원 되겠죠. 이 500만 원이 정답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1번 정답은 5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계산 문제 너무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양을 일치하면 가격을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가격을 일치하면 양을 구하거든. 하나 구해서 그냥 갖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제 1번은 뭐다?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예제 2번을 가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 봅니다. 아파트 시장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은 걸로 그랬죠. 1번 봅니다.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했습니까? 단서가 뭡니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니까 수요 감소만 생각하라고요. 그럼 가격 하락, 양 감소 이렇게 놓으면 맞습니다. 그죠? 아까 수요는 같은 방향이었잖아. 누가 크다?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니까 수요 감소만 생각하면 돼요. 2번 질문 봅니다. 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만 늘어났습니까? 그죠? 공급만 늘어났죠.
자, 불변이니까 양은 불변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함으로 자,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과 공급은 뭐다? 공급이 문제면 가격이 내린다 했잖아. 가격 하락하고 양은 불변이 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수요는 불변이 공급이잖아. 공급 증가만 보면 되겠네. 자, 증가니까 증가 맞네. 같은 방향 맞습니다. 자, 3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했습니까? 수요 증가만 생각하면 되겠네.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 양도 증가 같은 방향 맞습니다. 네 번째,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했습니까? 공급 감소만 생각하면 되겠네.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 맞습니다. 5번 본다.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했습니까? 자, 이건 수요만 변했다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 같은 방향 맞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거의 문제는 뭐다? 양을 틀리게 하여 기출하니까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대한 설명인데, 그죠?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이 완전 탄력이 나오면 가격은 불변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수요이든 공급이든 문제에서 한쪽이 완전 탄력이 나오면 가격이 불변이고 양마 변합니다. 이해됐죠? 자, 반대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이 완전 비탄력이었습니까? 이때는 뭐다?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은 불변이고 가격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과 2번을 묶어서 우리가 완탄가불 완비불량이라고 위에 적어놨죠. 그 암기하는 겁니다. 1번, 2번. 그 뜻이고. 되겠죠? 3번과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공급 증가하는 경우를 지금 물었죠. 그죠? 자,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인 경우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자, 완전 비탄력은 가격은 상승합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수요니까. 양은 뭐다? 완비가 나니까 불변이 일어났다는 예문이고, 반대로 봅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이랐습니까? 이건 완전 탄력을 물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은 불변돼야 되겠죠? 양은 마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 자, 공급 증가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인 경우 공급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공급만 증가하면 가격은 완비니까, 자, 공급 증가하니까 내립니까? 반대 내리겠죠. 양은 뭡니까? 불변 맞겠죠. 완비니까. 두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인 경우를 단서로 얻습니다. 공급이 늘어났죠. 완전 탄력은 가격은 불변이 됩니다. 되겠죠? 양만 증가니까 증가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지문 봅니다. 자, 이는 더들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 4번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됩니다. 이거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려운 겁니다. 이 3번, 4번은 수험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되겠죠? 더들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과 균형의 변화의 정도를 비탄력적인 경우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자, 비가 있으면 더 많이 변한다 하여 이걸, 자, 어떻게 한다? 비가 더라고 암기합니다. 어떤다? 비탄력은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고. 그래서 암기할 때 비가 더. 그러면 탄력은 반대겠네? 그죠? 덜이란 말로 바뀝니다. 이걸 더덜 문제라 부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이죠. B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많이 변해요? 양은 덜 변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했잖아. 모두 같은 방향이잖아.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할 거잖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일 때 B자가 붙었죠. 가격은 더가 나오고 양은 덜이 나옵니다. 이 더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지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제 반대로 바뀝니다. 가격은 덜, 자, 덜 되겠죠? 덜 상승하고 양은 더가 됩니다. 더 증가합니까? 이해됐죠? 두 개 헷갈리니까 한 개만 암기하셔야 돼요. 자, 3번도 봅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B자 붙었죠? 비탄력적이라면 공급 증가는 가격이 내리겠죠? 그럼 더 내립니다. 더 하락하고 양은 뭐다? 덜
증가한다. 더들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탄력이랐습니까? 가격은 덜 자라가고 거래량은 더 증가합니다. 이걸 더들 문제라 부르는다. 이 더들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 인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로 알았습니다.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성이 비탄력 B자 있습니까? 그럼 B자 있으면 가격은 더 내린다. 더 있으니까 맞습니다. 되겠죠? 가격만 말했잖아. 한 개씩 놓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를 맞겠죠.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이 비탄력이 있습니까? 자, B자 붙었죠. 수요는 같은 방향이죠. 가격은 더 오른다. 더가 나와서 맞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공급의 가격에 대한 완전 비탄력이 있습니까? 완비가 돌았네. 완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니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완비가 나오면 양이 변하지 않고 가격은 수직 상승합니다. 수요 증가니까 이건 공급 수요가 증가하니까 같은 방향이 됐죠. 가격은 수직 상승하겠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양이 변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이라 썼습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변하지 않죠. 완타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고. 자, 완비는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보시고, 자, 테마 6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